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유독 지금 시기에 공포가 더 크게 느껴질까요?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지나온 시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 번 이상의 큰 파도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외환위기라는 이름의 충격도 겪었고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도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집값은 출렁였고 사람들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또 다른 국면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기억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중년 이후의 공포는 단순한 가격 하락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혹시 노후 자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다시 일어설 여력이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이 함께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의 하락과 삶의 붕괴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격은 시장의 결과이지만 삶은 구조의 결과입니다. 내 소득 구조, 지출 구조, 부채 구조가 안정적이라면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가 취약하다면 작은 흔들림도 크게 느껴집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최근 매출이 줄어들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식까지 겹치자 더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팔지 않으면 더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긴 대화를 나눈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장 현금이 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생활을 조금 조정하면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매도를 미루고 대신 지출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의 문제라기보다 불확실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보유 비용이 부담이 되고 금리 변동이 신경 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부를 정리해 리스크를 낮추는 선택이 오히려 현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나의 포지션입니다. 같은 시장에서도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전략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거래의 선별성입니다. 아무 집이나 팔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입지와 조건이 뚜렷한 곳은 여전히 문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애매한 조건의 매물은 오래 머뭅니다. 이것은 시장이 무너졌다기보다 옥석을 가리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소문을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변의 한 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는 빠르게 퍼지지만 조용히 안정적으로 거래된 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방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을 통제하는 선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비율을 낮추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장기 계획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는 없지만 나의 노출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공간이고 가족의 추억이 쌓인 장소입니다. 가격표만으로 평가하기에는 감정의 무게가 큽니다. 그렇다고 감정에만 기대어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년 이후의 지혜입니다. 지금이 정말 위기인지 아니면 조정의 과정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포가 클수록 소음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의 소음이 클수록 조용히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현금은 얼마인지, 유지 가능한 대출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 몇 년간의 계획은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은 남들이 움직일 때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매수도 위험하고 준비되지 않은 매도도 위험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한 번의 선택이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과 제도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은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 장기적인 인구 구조와 지역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편적인 정보에 휘둘리기보다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누군가에게는 위기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이는 준비와 구조에서 나옵니다. 내 재무 상태가 단단하면 조정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약하다면 리스크를 줄이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가장 큰 자산은 집 한 채가 아니라 판단력입니다. 소문을 걸러내고 나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과 학습 그리고 냉정한 점검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금매가 늘었다는 말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먼저 나의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가격 하락이라는 단어에 흔들리기보다 나의 계획을 다시 써보십시오.
시장은 늘 변하지만 중심은 스스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중년 이후의 중요한 재정 선택을 함께 고민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내용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깊고 차분한 현장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부동산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버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일이 아닙니다. 감당 가능한 구조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고 생활비가 빳빳해진 상태라면 그것은 버팀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반대로 여유자금이 있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면 가격 변동은 생각보다 큰 위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버틸 수 있는 구조 안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임대를 주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꺾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더 떨어지기 전에 정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현재의 임대 수입이 생활에 충분한지, 대출이 감당 가능한지, 향후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차분히 따져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장 팔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몇 달간 가격은 출렁였지만 그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조급하게 움직였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의 공포에 휩쓸려 급하게 매도한 뒤 몇 년 후 다시 비슷한 조건의 집을 더 높은 가격에 구하려 애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 느끼는 허탈감은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자존감의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실수의 회복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이나 편의성이 좋은 지역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합니다. 반면 관리가 어려운 대형 주택이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숫자보다 사람의 움직임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안전할 것 같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섣불리 움직였다가 후회할까 두렵습니다. 이 갈등이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결정을 미루거나 감정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나는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소득이 줄어든다면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커지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두려움을 줄입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순환합니다. 상승과 조정이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나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자기 이전에 삶의 주인입니다. 자산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거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매우 신중합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사지 않습니다. 입지와 관리 상태, 장기 가치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즉 시장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보보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기준이 없다면 작은 소문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해야 합니다. 무리한 확장은 위험할 수 있고 지나친 위축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방어가 필요한가 아니면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결국 스스로 찾아옵니다. 누군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만이 시장을 원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금매가 쏟아진다는 말,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감정이 아닌 계획으로 움직이십시오. 단기 뉴스가 아니라 장기 흐름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가족의 삶과 건강 그리고 평안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후반전은 화려함보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차분히 보면 또 다른 기회와 배움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이 채널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중심을 잡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짚어보지 않은 중요한 장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부동산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버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일이 아닙니다. 감당 가능한 구조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고 생활비가 빳빳해진 상태라면 그것은 버팀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반대로 여유 자금이 있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면 가격 변동은 생각보다 큰 위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버틸 수 있는 구조 안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임대를 주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꺾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더 떨어지기 전에 정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현재의 임대 수입이 생활에 충분한지, 대출이 감당 가능한지. 요즘 이런 말 자주 들으시지 않습니까? 급매물이 쏟아진다. 집값이 무너진다.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뉴스도 주변 지인도 심지어 단체 대화방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정말 지금이 위기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소문인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버텨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야 기회가 온 것인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지실 것입니다. 소문과 현실을 구분하는 눈말입니다. 중년 이후의 선택은 무겁습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이고 노후의 안전판이며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동네 부동산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예전과 달리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벽에는 매물 종이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가격을 낮췄다는 표시도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정말 떨어지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공기는 조금 다릅니다. 급하게 내놓은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은 불안하고 사는 사람은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거래는 멈춘 듯 보입니다. 이 지점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뉴스는 넘치는데 막상 체감은 애매합니다. 주변에서는 누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위축됩니다. 어느 은퇴를 앞둔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모아 장만한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을 듣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더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당장 팔고 현금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근 중개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매물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이랬습니다. 급하게 내놓은 물건은 분명 있지만 좋은 위치와 상태의 집은 여전히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가격을 크게 낮춘 집은 대부분 사정이 급한 경우였습니다. 전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부가 조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사례에 흔들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감정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은 시장의 순환입니다. 항상 상승만 할 수도 없고 항상 하락만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입니다. 대출 부담이 큰지, 당장 현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거주가 목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여력이 있는지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매수자들은 조심스럽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문의는 꾸준합니다. 다만 과열된 기대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처럼 묻지마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대신 냉정하게 따집니다. 입지,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를 꼼꼼히 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시장은 공포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결국 가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은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만약 내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보유 부담이 크다면 조정기에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채의 짐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면 단기적인 등락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대부분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벌어집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다시 오른다고 외칠 때 위험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중년 이후의 투자와 선택은 속도가 아니라 생존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노후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내 재무 상태와 계획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분위기는 다릅니다. 어떤 곳은 거래가 거의 멈춘 반면 어떤 곳은 실수요가 꾸준합니다. 그래서 한두 기사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장의 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겁을 먹은 사람은 계속 겁만 보고 기회를 찾는 사람은 조용히 발품을 판다고 말입니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세 차익입니까? 아니면 안정된 거주입니까?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입니까? 아니면 노후 자금입니까? 목적이 분명해지면 판단도 선명해집니다. 공포는 빠르게 번지지만 정보는 천천히 쌓입니다. 뉴스 한 줄에 흔들리기보다 직접 확인하고 계산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구조적 변화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지나친 낙관도 위험하고 과도한 비관도 위험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지키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확장보다 안전한 구조가 우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매가 늘고 가격이 흔들리는 모습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전체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늘 과장된 이야기와 함께 움직입니다. 진짜 현장은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차분합니다. 결국 선택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과 맞는지,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장기적인 계획에 부합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에 답이 있다면 소문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채널은 중년 이후의 중요한 선택을 함께 고민하는 공간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분은 당장 팔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어떤 분은 오히려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다시 일어설 시간이 줄어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하락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특히 집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해야 합니다. 장부상의 가격과 실제 삶의 안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매물을 내놓은 분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더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은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계약 직전이 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팔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비슷한 집을 살 수 있는지 계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금매라고 나온 물건이 실제로는 몇 번 가격을 조정하다가 다시 거둬들여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팔릴 집은 소리 없이 거래됩니다. 뉴스에는 자극적인 사례가 부각되지만 평범한 거래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매수자의 심리입니다. 지금은 사는 사람도 조심스럽습니다. 가격이 더 내려갈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직전까지도 망설입니다. 이로 인해 거래가 지연되고 시장이 얼음붙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목적의 움직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년 이후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입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지,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견딜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등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안정성입니다. 무리한 대출로 버티고 있다면 조정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자금으로 장기 보유 중이라면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줄어듭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만 남은 가정입니다. 넓은 집이 필요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부부는 고민 끝에 집을 줄이고 일부 자금을 노후 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선택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줄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장 상황을 활용한 것이지 휘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봅니다. 공포에 의한 매도와 계획에 의한 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출발점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분석하고 적정 가격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늘었습니다. 거품이 빠지면 진짜 수요가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지만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팔고 최저점에서 사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실제로 그 타이밍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수익보다 지속 가능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과 소문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부동산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계약부터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한 번의 선택이 오래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의 기사로 방향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내 집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거주인가, 투자인가, 노후 대비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감당 가능한 범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대출 상환 부담, 생활비, 의료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동네 분위기, 실제 거래 사례, 중개사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화면 속 숫자보다 현장의 공기가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남의 확신이 아니라 나의 확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외칠 때도, 모두가 기회라고 말할 때도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선택은 한 번의 실수가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오르내림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보다 더 길고 복잡합니다. 집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안정된 노후와 가족의 평안입니다. 이 기준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변동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금매가 늘었다는 말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곧 나의 위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문은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중심은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이 채널은 중년 이후의 중요한 선택을 함께 고민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판단의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깊고 차분한 현장 이야기로 이어집니다.